인류의 전쟁 역사에서 헬리콥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6.25 전쟁부터입니다. 이때 사용된 헬기가 H-19였는데 시콜스키사에서 개발한 이 헬기는 무게가 무거운 대형 성형 엔진을 장착한 관계로 엔진실과 병력 탑승 공간이 기체 하부에 있고 조종석은 2층에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헬기를 이용해 최초의 헬리본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1951년 9월 강원도 양구에서 벌어진 펀치볼 전투에서 미 해병대는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 육상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미 해병대는 H-19를 여러 대 동원해 다수의 병력과 물자를 일시에 수송하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H-19는 전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수백 명의 병력을 고지에 투입했고 보급품과 부상병을 수송하기도 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헬리콥터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한 이동수단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자 미군은 새로운 헬기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 H-19는 동체가 지나치게 크고 엔진의 출력도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엔진을 소형화하면서도 성능이 보장되는 헬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헬기 개발 사업에 총 20개의 회사가 입찰하게 되는데 그중 벨사에서 제시한 모델 204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미군은 벨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1956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모델 204는 770마력의 터보 샤프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미군은 이 모델의 성능에 매우 만족해하며 즉시 대량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60년 미 육군은 이 새로운 기동 헬기의 이름을 HU-1A 이로쿼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HU-1이 HUI로 보인다는 이유로 휴이라는 애칭이 더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이후 미군의 제식 번호 체계 변경에 따라 정식 명칭이 UH-1으로 바뀌었지만 휴이라는 애칭은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벨사는 UH-1A에 이어 곧바로 UH-1B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엔진의 파워를 960마력으로 높이고 동체의 길이를 31인치 늘려 승무원을 제외하고 7명의 병력 또는 4개의 들것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UH-1은 최초 82 공수사단과 101 공수사단 그리고 제57 의무분견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1962년 57 의무분견대가 베트남에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밀림이 우거져 있고 수많은 강과 하천이 흐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도로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UH-1은 베트남에 투입됨과 동시에 수많은 군인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를 처음 목격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굉음을 내며 등장하는 UH-1에 놀랄 수밖에 없었으며 공포감에 휩싸인 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65년 벌어진 이아드랑 전투에서 UH-1은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미군과 북베트남 정규군의 첫 번째 교전이었던 이 전투에서 미 제1기병사단 소속 3개 대대는 북베트남군 2개 연대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UH-1은 끊임없이 병력을 투입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중 UH-1의 엔진 성능은 계속 강화되고 동체의 크기도 확장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UH-1H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모델이었습니다. 14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한 UH-1H는 승무원을 포함해 최대 15명까지 탑승이 가능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한 모델만 무려 5000대가 넘게 생산되었습니다. 미군은 UH-1을 기동 헬기뿐만 아니라 무장 헬기로도 활용했습니다. 헬리콥터에 익숙해진 북베트남군은 미군 헬기가 착륙을 하는 순간과 이륙을 하는 순간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 시점을 노려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미군은 이에 대응해 기동 헬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장 헬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7.62mm 기관총, 40mm 유탄 발사기, 2.75인치 로켓을 장착한 UH-1 무장형은 이착륙 지점 주변에 제압 사격을 실시해 북베트남군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UH-1 무장형은 무거운 무기를 장착했던 관계로 순항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미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 임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최초의 공격 헬기 AH-1 코브라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UH-1은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총 7,000대가 투입되었고 그 중에서 3,300여 대가 피격되었으며 2,200명의 승무원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록 UH-1이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병력과 물자 수송이라는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적의 헬기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서방 세계 국가들은 UH-1을 자신들의 제식 헬기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UH-1의 주요 운용국들 중 하나였습니다. 1968년부터 우리나라의 육군과 공군, 해군에 모두 도입되어 총 130여 대가 운용되었으며 병력 수송, 탐색 구조, VIP 수송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이 개발되면서 2020년 52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모두 퇴역했습니다. 일본은 UH-1을 직접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UH-1B와 UH-1H를 총 90여 대 생산해 운용했으며 1993년에는 후지공업사와 미국의 벨사가 공동 개발한 UH-1J를 78대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UH-1J는 UH-1H의 1400마력 엔진보다 더 강력한 1800마력 엔진을 장착했고 진동 감소 장치, 적외선 탐지 방해 장치, 야간 투시 장치 등을 추가했으며 M60 기관총 대신 12.7mm 중기관총을 장착해 사용했습니다. UH-1J는 일본의 국산 기술력이 80%에 이르는 관계로 기체 가격이 120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UH-1은 미군에서 전량 퇴역해 UH-60 블랙호크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아직도 이 기체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UH-1Y 베놈으로 UH-1의 최신 개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8년 캐나다군은 벨사에 50대의 UH-1을 주문하게 되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기존 엔진이 하나였던 UH-1이 아니라 엔진이 2개 달린 쌍발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엔진을 장착한 UH-1 N형이 개발되었는데 미군은 이 모델의 성능에 관심을 갖고 수백 대를 도입해 수색 및 정찰, 미사일 기지 방호, VIP 수송 등에 활용했습니다. 미 해병대도 UH-1N을 도입해 상륙 기동 헬기로 사용했는데 엔진이 2개였기 때문에 해상에서도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자 미 해병대는 구형이 된 UH-1N을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UH-1N을 개량한 UH-1Y가 개발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UH-1Y는 UH-60에 들어가는 T700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기존 UH-1N에 비해 탑재량 125%, 항속 거리는 50% 증가했으며 그 밖에 미사일 경보 시스템, 적외선 조준 체계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베놈은 해상에서 운용되는 만큼 철저한 방염 처리가 되어 있으며 함정의 경납고에 탑재하기 위해 사엽의 블레이드는 접이식이고 23mm 기관포에 대한 내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UH-1Y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륙 공격 헬기인 AH-1Z, 바이퍼와의 부품 공통성에도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체는 엔진과 로터 시스템, 항법 장비, 각종 소프트웨어에서 85%의 부품 호환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종법도 유사해 특별한 재교육 없이도 기종 전환이 가능합니다. UH-1은 총 16,000대 이상 생산되어 소련의 Mi-8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된 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UH-1은 비록 최고의 성능을 가진 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준수한 성능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호평을 받으며 서방세계의 표준 기동 헬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이상으로 UH-1 주의였습니다.